청감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향 엔지니어의 가장 큰 역할은 음향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 좋은 음질의 음을 확성하거나 녹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질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청감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청감 능력이란 음성이나 음악을 듣고 음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은 엔지니어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이것은 취향이 다르거나 경험이나 음향 지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엔지니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좋은 음질의 기준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명료한 음성과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고가의 음향기기를 구매하여 음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음향기기를 사용하면 음향 시스템의 음질이 좋을까요? 비싼 음향기기는 좋은 음질이 재생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일 것입니다.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연주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과 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주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음향기기의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향 특성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각 파라미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체 종합적으로 엑설런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감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향기기의 특성을 보고 음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직접 들어보고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향 엔지니어는 소리의 청감적 느낌을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고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청감으로 음질 열화 요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향 엔지니어는 음향 시스템의 음질의 문제점을 물리적인 음향 특성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왜곡이 없는지, 다이내믹 레인지는 충분히 넓은지, 명료하고 음질이 좋은지를 청감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물리적인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료도나 음질에 문제점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내어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코딩 엔지니어가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음색을 보정하는 경우 녹음한 음이 처음에 의도했던 음질이 아니거나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음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 음질의 문제점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1보입니다.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소리가 있습니다. 왼쪽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리가 답답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좁기 때문이고 주파수 대역을 넓히면 음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칼라레이션입니다. 홈 필터 왜곡 때문이고 반사음을 제거하면 음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킥드럼음이 둔탁하고 울림이 많습니다. 실내 공진 때문에 그렇고 룸 튜닝을 하면 음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음질의 느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고 난 뒤에는 조치를 하면은 정상적인 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향적인 원인이 바로 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파수 대역, 컴필터 왜곡, 실내 공진, 고주파 왜곡 등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소리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질은 2단계로 평가합니다. 먼저 소리를 들으면서 음향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왜곡, 잡음,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마스킹, 콤필터 왜곡, 실내 공진 등에 의한 음질 열화가 없는지 분석하고 음질이 좋지 않으면 음향적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각각의 음향 데이터에 대한 느낌의 가중치를 주어 음질의 좋고 나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음향 지식이 없으면 제1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개인차도 많아집니다. 음향 지식이 없으면 음질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음질이 나쁜지도 알 수 없고 또한 어떻게 보정해야 좋은 음질로 만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청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음향 이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소리의 물리적 특성과 음질 열화 요인, 좋은 음질의 조건, 그리고 소리가 심리 음향학적으로 어떻게 지각되는가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음향 파라메타와 관련된 주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가 부드럽거나 또는 시끄럽고 피곤한 음은 주파수 특성과 관련이 되고 자연스럽고 답답한 것은 주파수 대역, 또 소리가 깨끗하고 지저분한 것은 신호대 잡음비, 고조파 왜곡, 혼변제 왜곡, 콤필터 왜곡입니다. 각각에 대한 음향 파라메타의 주관적인 표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소리가 풍부하다, 투명하다, 선명하다, 날카롭다, 자연스럽다, 단단하다, 투명하다, 섬세하다. 여기에 관련된 음향 특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 주파수가 많은 음은 소리가 풍부하게 들리고 주파수 대역이 넓고 평탄한 음은 투명하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와 같은 음향 특성이 있지만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주파수가 배음에 비해서 몇 dB 정도 많아야 소리가 풍부하게 들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부드럽다, 싸구려 코맹맹한, 파삭파삭한 자, 이런 용어들,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테크니컬 리스닝, 즉 청감 능력이라는 것은 미국 음향학회 정의에 따르면 소리의 지각적인 특성이나 음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리를 분석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청감 훈련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자도 청감 훈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음향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좋은 음질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음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 보고 있었던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음향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청감 훈련의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현장 경험도 많아야 합니다. 테크니컬 리스닝은 이와 같이 크리티컬 리스닝, 어널리티컬 리스닝, 프로페셔널 리스닝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소리의 음량, 음색, 주파수 특성 등 음향 특성에 따른 음질의 변화를 지각하는 능력이고 소리의 음질과 물리적 특성을 연관지어 표현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비슷한 용어로서 이어 트레이닝 또는 오랄 스킬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음 훈련이고 오디토리 트레이닝은 청각 장애 훈련입니다. 청음 훈련은 음악대학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과목입니다. 시창과 청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시창은 사이트 싱잉, 청음은 이어 트레이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음을 듣고 음이 몇 도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청음 훈련입니다. 음악 교육에서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창 교육이 있고 음악을 듣고 음정, 멜로디, 화음, 리듬을 인식하여 악보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청음 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감 훈련과 청음 훈련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명확하기 위해서 앞에 테크니컬 이어 트레이닝 하면 음을 음향적으로 분석하여 듣는 청감 훈련을 말하고 뮤지컬 이어 트레이닝은 음악적인 청음 훈련을 말합니다. 청감 훈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로 특정 대역을 부스트하거나 또는 커트해서 그 주파수를 찾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핑크 노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125Hz를 부스트했을 때 음색의 특징을 기억하고, 또 컷을 했을 때 음색의 특징을 기억하고, 500Hz. 따라서 주파수 대역별 음색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저음은 음장감, 저음은 무게감, 중음은 굵기감, 두께감, 밝기감, 고음은 딱딱함, 날카로움, 초고음은 섬세함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저음, 중음, 고음의 음색의 특징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음은 펀치력, 음량감, 자연성, 중음은 두께감, 둔탁함, 얇음, 고음은 명료도, 해상도, 초고음은 해상도와 화려함에 관련된 대역입니다. 음량의 크기 변화 보면은 0dB를 기준해서 1dB, 3dB, 5dB 또는 마이너스 1dB, 마이너스 3dB 이렇게 감쇄된 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왜곡률 지각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10%, 5%, 2%, 0% 왜곡된 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음악을 듣고 왜곡률이 몇 퍼센트 있는지 또는 왜곡이 없는지 왜곡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청감 훈련은 먼저 크기, 높이, 음색 등 음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과 특성에 따른 음질 변화, 왜곡, 잡음, 마스킹, 잔향, 명료성 등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음향 훈련, 청감 훈련 관련 서적입니다. 크리티컬 리스닝 스킬 보면은 주파수 음압 레벨, 주파수 대역, 주파수 특성, 복합음, 왜곡, 잔향, 잡음, 홈 필터, 왜곡에 대한 내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는 이퀄라이제이션, 잔향, 다이내믹 레인지, 왜곡과 잡음, 엔벌롭에 대한 훈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음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향 특성은 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또 소리를 듣고 잡음이라든지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 음향은 음질 평가와 음질의 문제점을 찾는 데 기본이 되고 음향 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정확한 음질 평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골든이어 그룹이 있는 회사를 조사해 왔습니다. 소니, 야마하, 캐노드, 마스시다 덴키, 알파인, 혼다, NHK 방송국, 레코딩 회사, 동방 엔지니어링. 자, 음향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스피커 개발하는 회사, 또 카오디오 개발하는 회사, 자동차의 소음 대책을 연구하는 회사,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은 음향기기 개발 과정에서 청취평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골든이어 팀은 음향기기의 음을 듣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 특성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팀에게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감 훈련은 음향 분야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적인 음에 대한 훈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음의 크기, 높이, 음색 등 음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음향기기 이외에도 기계 기능과 관계없는 동작음의 음질을 평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음질이 기계의 쾌적성과 고급감을 좌우하므로 음질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상 저자의 경험을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음향 기초 이론을 철저하게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기초 이론을 모르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청감 능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